여러분, 혹시 able과 ability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영예나 강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서 예고했던 대로 어휘의 사이즈와 depth를 키우는 방법으로 영어의 어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 보셨던 able과 ability는 할 수 있다 라는 라틴어 habilis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형은 형용사 able입니다. able의 명사형인 ability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ity가 붙은 것이고요. 의미상으로는 유사성이 금방 보이시죠? 이렇게 어원을 활용하면 여러 단어를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어의 구조와 유래를 파악하게 되어 단순히 단어의 뜻만 기억하는 것보다 단어의 깊이를 깊게 알 수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신다면 어휘의 사이즈와 depth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원으로 기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어원 조합법으로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는 어원이 적으면 초반에 어원을 습득하느라 힘을 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오늘 어원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아는 단어 쪼개보기. 어원 조합법에 익숙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는 단어를 어원별로 자주 쪼개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용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collabor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 뮤지션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 때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협력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쪼개보면 함께라는 접수사 core과 일하다라는 단어 labor, 그리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ation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접두사 core은 come의 변형인데 발음 편의상 come에서 core로 바뀐 것입니다. collaboration 이라고 하면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support의 경우도 단어를 쪼개보면 접두사 sub과 port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두사 sub은 아래에서, port는 나르다, 즉 아래에서 위를 지지하고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에서 딜러들을 도와주는 힐러들을 주로 서포트 캐릭터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활동이나 단체를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서포터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를 쪼개는 연습을 하시면 단어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단어 내에서 어원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2단계, 단어 연결해보기.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습득한 어원에 아는 단어들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ble과 ability가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단어들은 무엇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미로 여러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맵을 펼쳐보는 겁니다. 먼저 able입니다. capable, 할 수 있는, transferable, 옮길 수 있는, replaceable, 대체 가능한. 자,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요. 한 3개 정도만 나열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ability입니다. capability, 역량, 재량, disability, 장애, adaptability, 적응성 등등 수많은 단어들을 펼쳐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았다면 그중 새롭거나 모르는 어원으로 옮겨가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 capable과 capability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두 단어 모두 cap이라는 철자가 들어가 있네요. 찾아보니 잡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capable은 어원으로 잡을 수 있는 이고 capability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이네요. 원래 알던 뜻이 더 잘 와닿습니다. 3단계, 새로운 어원 습득하기. 이렇게 새로운 어원을 발견했다면 해당 어원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봅니다. 어원 cap이 들어간 단어 중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catch, case, chase, purchase, captive, capacity, captivate, capture, cop 등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 cap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잡다의 catch입니다. 어원 카가 숨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어원 자체와 단어의 뜻이 같아 기억하기 쉽습니다. 무언가 잡았다면 그것을 잡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인 단어가 바로 case 입니다. 내용물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켜 보관하는 용기를 의미하는데요. 상자, 통, 주머니 등을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케이스는 어떠한 경우나 사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사전을 보시면 뜻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건 그중 두 번째 의미입니다. 원하는 걸 쉽게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끔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 쫓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chase입니다. 쫓다라는 의미인데요. 경찰이 범죄자를 쫓을 때 cops chasing criminal 이라고 하고 좋아하는 여성이나 남성을 쫓아다니는 것을 chase after a girl or boy 라고 합니다. chase에선 잡다라는 어원 카가 아닌 차로 변형되었는데요. 이 어원의 원형이 cap이라고 하더라도 단어 안에서 발음 편의상 또 중복 표기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어원이 조금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나온 catch와 case 또한 cap이 아닌 카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C와 CH는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때로는 쫓아다니는 것만으론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바로 돈을 주면 됩니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그것이 바로 돈을 주고 원하는 것을 잡는 것, purchase입니다. 쫓다의 chase 앞에 앞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 per이 붙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 앞으로 쫓다가 안 되니까 결국엔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가끔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더라도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잘못 purchase 하셨다간 경찰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경찰을 의미하는 cop 또한 잡다의 어원 cap이 변형되어 생긴 단어인데요. cap이 동사로 쓰일 때는 잡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cop the ticket to the game 이라고 하면 그 경기를 보러 갈 티켓을 구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경찰에 잡혔다면 captive가 됩니다. 사로잡힌 이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 인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원 cap에 형용사를 만들어준 전미사 thieve가 붙었습니다. 반대로 포로나 인질을 잡는 것을 captur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 남기실 때 어떻게 하시죠? 캡처하시죠? 어원 cap에 명사를 만들어준 전미사 are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잡다 보면 손이 꽉 차갖고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정도를 영어로 capacity라고 합니다. 용량, 수용력이라는 뜻인데요. 발전소나 제조 공장에서 capacity라고 하면 생산 가능한 최대 전력량 또는 제품량을 의미합니다. capability와의 차이점도 알 수 있죠? capability는 잡을 수 있는 능력, 즉 역량을 의미하고 capacity는 잡는 것 그 자체에만 주목해서 용량, 생산 가능량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로잡다라는 의미의 captivate입니다. 어원 cap에 동사를 만들어준 전미사 ate가 붙었는데요. 말 그대로 잡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쌍 아이돌 1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다라는 어원 cap이 들어간 단어 11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원을 발견한 후 해당 어원이 들어간 아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어원을 쪼개보는 습관과 새로운 어원을 습득하는 실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만 처리하지 마시고 한번 이 단어와 연계된 어원들 그리고 그 단어의 구조를 쪼개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cap이라는 어원이 조금씩 변형해서 ca, cha, cap, cap 등으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어원을 변형한 건데요. 따라서 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철자가 아닌 발음에 주목해 보시면 이 어원의 변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cap, ca, cha, cap 발음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요거를 이제 알아들으시면 유연하게 어원 간의 연결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전부 외워야 돼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올 때마다 요거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변형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앞서 나온 collaboration에서 접두사 come이 콜로, support에서 접두사 serve가 sup로 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원의 변형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찾아보면 이렇게 변형이 되었구나 하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어를 기억할 때 철자보다 발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에서 출발하여 어원을 습득하고 그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를 붙여가며 공부하면 어휘의 사이즈와 뎁스를 빠르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주 쓰이는 접두사, 전미사, 어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영어도 쓰는 단어만 자주 쓰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때로는 이렇게 자주 쓰이는 어원을 미리 정리해서 기억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배우신 어원 cap의 경우 변형으로 cept와 receive가 있습니다. concept이나 receive에 들어가 있는 어원들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효율 어원들을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기억력 매거진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잡다라는 어원 cap의 변형인 cept와 receive가 들어간 단어들과 단어를 볼 때 철자보다 발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